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입니다. 오늘 대한정치 세력이 드디어 저희 말에도 불구하고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대한정치 모임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장 발표 후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8.15 해방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압제에서 풀려난 날입니다. 촉쇄가 풀린 날입니다. 오늘 민주평화당은 구태 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구태 정치에서 해방을 선언합니다. 구태 정치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부터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혹시 구태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구태 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구태 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명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10분의 민주평화당 의원님들, 9분의 민주평화당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의 결단을 통해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지는 수활동해온 의원 10분이 결단한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리고 설득했습니다만 노력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10분의 탈당 선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당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당원에 대한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이 당의 주인은 엄연히 당원입니다. 의원들의 당만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1조가 지금 모든 정당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상당하면서 민주평화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당원 1조에 선언하고 시작한 당입니다. 당원들에게 물어봅시다. 이 탈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어제 탈당한 분들이 지역에서 시행한 당원 간담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게는 50%, 많게는 80% 핵심 당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원들의 생각은, 당원들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일방 독주, 세 가지 중에 당원에 대한 배려, 애정, 언급이 없다는 것. 또 하나, 국민에 대한 생각 껍데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전국 각지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 그 10분 가운데 대부분은 단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현장 정치를 경험하고 거부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민생과 국민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0년가의 특별법 운동에 함께 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운동에 함께 했습니까? 갑질 피해 대책, 갑질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함께 했습니까?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견문에 쓰여진 국민은 그냥 허울뿐인 레토릭으로서의 국민일 뿐입니다.
당원이 없고 국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탈당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탈당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파란이 반대하지요. 명분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사욕의 정치입니다. 제가 끝까지 그분들에게 물었던 것이 이 점입니다. 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하는데, 지도부가 총사퇴하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 모두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사퇴에 명분이 있어야 사퇴할 것 아니냐. 명분을 한 가지라도 얘기해달라. 그래야 대국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퇴한다. 박주현 최고위원을 6월 10일 임명한 것, 그 이후부터 당무가 2달입니다. 박주현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이 당권 사퇴 이유야 합니까? 탈당의 명분입니까? 그건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 2017년 38명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때 호남의 지지율이 3.4% 또는 3.5%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탈당한 10번 의원 지역구의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10%입니다. 15%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20%, 30% 만드는 것이 할 일이지, 그건 명분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명분을 줘야 사퇴든 뭐든 할 거 아니냐.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당내의 분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 그래도 당대표에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 분란 사태의 시작과 끝과 몸통이 본인들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당무에 복귀하면 그냥 정상화된 일입니다. 분란은 끝납니다. 자기 모순이죠. 자, 이 세 가지 말고, 명분이 될 수 없는 이 세 가지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얘기해달라. 어제 아침에 한 중진 이분께 물었습니다. 3분 4분 동안 침묵하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명분을 얘기해달라. 즉시 사퇴하겠다. 정동영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 우리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탈당 성공 못합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됐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후단협이라는 결사체가 탄생했습니다. 중진 정치인들과 초선 의원들 30-40명이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탈당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탈당이 명분 없는 탈당으로 국민들에게 판명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저는 제2의 후단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개인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 노골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당권을 사퇴시키고 당권을 휘둘러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집단사고, 동종사고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10분에게 개인적으로 유감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결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집단 탈당을 강제한 이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탈당
탈당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탈당파는 잊겠습니다. 그리고 구태 정치의 해방을 선언한 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겠습니다. 가야 할 방향만 짧게 말씀드리죠. 민주평화당이 가치와 명분을 들고 창당했던 그 정신을 갖고 네 가지 방향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개혁 정치의 길입니다. 선거제 개혁 8월 말 지나면 물 건너갑니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태동했고 민주평화당과 함께 여기에 왔습니다. 민주평화당 강령 1조, 정강정책의 1조, 다당제 극복, 양당제 극복, 다당제 실현입니다.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tuntu한 지난 1년 반이었습니다. 이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100년가계 특별법 운동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입니다. 노가리골목 오비베어에 와서 최고위원을 한 것이 2달 전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650만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해가는 실사구시의 정당, 문제 해결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50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젊은 정치의 길입니다. 광범위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청년 주거의 문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20대, 30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때까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단군일의 가장 꿈이 없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자산 형성의 꿈을 되찾아주는 정치를 민주평화당이 해갈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부동산 3법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시행 시작됐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 말고 어떤 정당이 주장했습니까? 후분양제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집값 안정과 그리고 지역구에서부터의 해방,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서 청년 세대를 해방하는 것, 이것이 젊은 정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여성 정치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서진희 최고위원, 박주연 최고위원, 조배숙 전 대표, 문정선 대변인 앞에 있고, 뒤에 또 우리 위원장들, 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계시는데, 자, 최근 젠더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이 양성평등의 정치를 위해서 이걸 전면에 가치를 세우고 전진하겠습니다. 여성 정치가 정치의 50%를 대변할 때까지, 차지할 때까지 당의 모든 방향과 정책의 초점 핵심을 여기에 맞추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작지만 강한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곧 재창당 선언을 준비해서 재창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원외가 원내보다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십 명의 원외위원장들께서 계신데요. 뺐지만 가슴에 안 달려있을 뿐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 또 갖고 있는 가슴의 역량, 현역 의원들과 나으면 나아지 못할 것이 없는 역량을 가진 분들입니다. 함께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구태 정치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해방된 이 공간에서
여성 정치의 길, 젊은 정치의 길, 개혁 정치의 길,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에 과감하게 나섭시다. 자, 전화 그럼 위로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위바! 전화! 위바! 전화! 위바! 위기를 하면 기회로 위기를 기회라! 위기를 기회라! 위기를 기회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방안, 네 가지 방안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재정연 숫자로는 지금 4분밖에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 4명의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좀 그런 재창당의 그 돌파해낼 것인지 네. 다섯 분의 구성원을 예. 어떻게 해체할지 고구의 의원 숫자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이 모자라서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20명이 깨진 상황에서는 19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 의석, 또 배지의 유효 기간은 넉 달입니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9일 끝나면 사실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국회는 사실 한 번 열려도 요식국회 될 것이고 4개월짜리 국회의원직 그것이 국민의 희망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외 위원장의 역량을 제가 강조했는데요. 심판은 내년 4월 15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방위로 젊은 정치, 여성 정치를 구현하는 상징적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지에서 시작하는 당을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다. 이 민주평화당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또 컨텐츠가 있습니다. 짧지만 1년 반 동안 걸어온 축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탕 위에 여성 정치를 구현할 사람, 젊은 정치를 구현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저부터 발벗고 나서서 모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3년 반 전에 국민의당에 26.7%를 준 것은 안철수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난장판 거대 양당제에 대한 염증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경쟁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 대안이 될지 탈당파가 대안이 될지 정의당이 대안이 될지 민주평화당이 대안이 될지 제3당에 대한 선택은 지난 소선거 구제 실시 이후 끊임없이 국민들이 지지해왔습니다. 제도는 양당제지만 13대 국회 이후 정당은 평균 3.5당제를 국민은 선택했습니다. 내년에 민주평화당이 제3당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 4가지 방향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기자 그리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의 혼선으로 인해서 마이크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고부도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 걸 알고 있는데 아까 유승엽 원내대표가 그걸 감안해서 16일로 탈당을 지정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오늘 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탈당계는 내고 16일로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사실 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2일이었다 갑자기 몇 시를 치면 뒤에 날짜 16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의원 한 분이 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16일을 한다고 했다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8월 12일로 퇴직을 한 것에 대한 그 부담을 느꼈겠죠. 한 가지 아니 시작가 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뒤에. 잠깐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 여론의 부담 아까 그게 뭐 KBS 어디에 뭐 뉴스에 다뤄졌다는 얘기를 KBS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왜 8월 12일인가 하는 태길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가 어디 나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 역풍이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탈당 자체에 대한 댓글이 거의 100% 욕설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그 여론을 왜 감안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안타깝네요. 네, 질문하실? 네, 대의회원의 이유링크라고 하는데요. 오늘 황교안 의원님이랑 그 중재파 두 분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고위원이 예정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최고위원회와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비상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니.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